카페 바깥에서 들려오던 발걸음이 문을 열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이 한번 훑고 지나가자 카페 안의 따뜻한 공기가 순식간에 얇아졌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가 금세 다시 고개를 숙였지요. 이런 일엔 괜히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낫다는 걸 누구나 본능적으로 압니다. 정작 남자가 먼저 우리 테이블 옆에 섰고 뒤로 두 사람이 더 섰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던 손님이 아니라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팀장님은 그들 사이에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동자에는 잔뜩 당겨진 줄처럼 긴장이 감겨 있었지요. 김소연 씨, 정작 남자가 내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동행을 요청드립니다. 내부 조사 건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내 손목을 더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손이 붙잡고 있는 건 나보다 자료 같았습니다. 여기서 지연이 나를 놓치면 그동안 모은 것들이 흩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느껴졌지요. 팀장님이 한 걸음 다가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에 내 속에서 뭔가가 딱 걸렸습니다. 옆에 있을게라는 말이 지금은 보호가 아니라 감시처럼 들렸어요. 나는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진 봉투를 힐끗 보았습니다. 지연이 가져온 자료, 내가 이미 본 로그와 수정 내역, 그리고 그 사진. 내가 여기서 붙잡히면 저 봉투는 어디로 갈까요? 절차라는 이름으로 회수되겠지요. 그리고 내 이름은 더욱 깊이 묻힐지도 모릅니다. 도윤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더 큰 거 숨기고 있었어. 내가 알면 위험해. 위험한 건 모르는 쪽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아주 짧게 결심했습니다. 긴 결심은 원래 이런 순간에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급할 때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것부터 손에 쥡니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가 한 번 걸렸지만 나는 끝까지 열었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러운 척 봉투를 내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 사이 지연의 눈이 나를 봤고 나는 눈동자만으로 괜찮아라고 말했지요. 정작 남자가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개인 소지품은 그대로 지참하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별도 조치는 없습니다. 별도 조치가 없다는 건 지금부터 조치가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약간 풀려서 의자 모서리를 잠깐 짚었어요. 팀장님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다시 그의 보호 아래로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동행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그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마음은 흔들리는데 목소리만은 버티는 때가 있지요. 지연이 따라 일어나려 하자 정작 남자가 그녀 쪽을 막아섰습니다. 지연 씨도 동행 대상입니다. 지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고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는 뜻이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흩어지면 안 됐습니다. 팀장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까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작 남자가 팀장님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도 요청 대상입니다. 관련자 분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팀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어요. 들키면 안 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저런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밖은 새벽인데도 밝았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몇 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공항 내부에서 쓰는 듯한 차량. 번호판이 낯설었고 창문은 조금 어둡게 처리되어 있었지요. 차로 향하는 짧은 걸음이 내겐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내 뒤통수를 보고 있는 느낌. 누군가 내 주머니를, 내 가방을, 내 숨까지 세고 있는 느낌. 차에 타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동작으로 팀장님 몰래 화면을 눌렀어요. 단축번호. 팀장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의 번호. 내 대학 동기 미나. 지금은 법무팀에서 일하는 규정과 사람 사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 발신 버튼을 누르고 나는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바로 끊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재중 전화 한 통이면 미나는 알아챌 사람입니다. 소연이 지금 이상한 상황이다. 그것만 전달되면 됐어요. 차 문이 닫히고 우리는 좁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내 옆에 앉았고 정작 남자는 앞자리에 앉아 무전기로 뭔가를 계속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다른 차로 분리된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불길했습니다. 분리한다는 건 입을 맞출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공항의 도로를 따라 직원 통로 쪽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표지판이 낯선 글자처럼 보였습니다. 몇 분 뒤 차는 공항 내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이 적고 출입이 제한된 곳. 예전에도 교육이나 보안 교육을 받으러 오던 건물이었는데 오늘은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표정이 달랐고 몸가짐이 달랐고 무엇보다 눈이 달랐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귀가 먹먹해졌고 내 심장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CCTV가 달려 있었고 복도 끝에는 조사실이라는 문패가 붙은 방이 여러 개 있었지요. 정작 남자가 우리를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김소연 씨는 이쪽입니다. 지연은 다른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나는 지연을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어요. 같이 가자라고 말한 건 내 마음이었고 현실은 절차였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내 앞에는 테이블과 의자 2개, 그리고 녹음기처럼 보이는 작은 기계, 조사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물 한 컵을 밀어주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종종 누군가가 이미 써놓은 시나리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조사관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김소연 씨 계정으로 접근한 기록이 여러 건 있습니다. 특히 2010년 말부터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운항 관련 정보 열람 및 일부 수정 시도가 보입니다. 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2010년 말부터요? 네. 김소연 씨가 결혼하시기 전후 시기죠. 그 말이 내 심장을 2번 쳤습니다. 그때부터라니. 그럼 우리의 결혼, 우리의 신혼, 우리의 무사히라는 말이 오가던 모든 날들 속에서 누군가는 내 이름으로 문을 열고 다녔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내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김소연 씨, 윤도윤 씨가 김소연 씨 계정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까? 나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예전에 한번 알려준 적은 있어요. 그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적은요?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없었어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사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럼 김소연 씨는 이 기록이 윤도윤 씨와 혹은 제3자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나는 내 가방 속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지연의 자료, 그 사진, 그 메모. 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조사관이 한숨을 아주 작게 쉬었습니다. 마치 예상한 답이라는 듯. 김소연 씨,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종이 한 장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특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승객 명단 접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문구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승객 명단? 조사관이 말했다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운항 기록 조작은 표면입니다. 저희가 더 우려하는 건 승객 정보 접근입니다. 특히 특정 승객의 탑승 여부, 좌석 변경, 그리고 동선 관련 정보가 반복적으로 조회된 흔적이 있습니다. 내 입술이 하얘질 만큼 말라갔습니다. 그게 왜요? 조사관이 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김소연 씨 계정으로 조회된 승객 중에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외국인 VI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정 위반이나 개인 비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내 몸을 얼렸습니다. 도윤이 말한 더 큰 거, 그게 이건가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판은 도윤의 비행 기록을 덮는 판이 아니라 공항 시스템을 이용해 누군가의 정보를 훔쳐보는 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다가 마지막을 덧붙였습니다. 김소연 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김소연 씨도 공범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물론 조사실 안에서는 꺼야 하는데 아까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무음만 해둔 상태였어요. 책상 위에 올려둔 가방 안에서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조사관이 손을 들어 제지하려 했지만 문 밖에서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른 직원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조사관님, 법무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김소연 씨 지인이 방금 부재중 전화 확인하고 대리인 동행 요청합니다. 내 가슴이 철렁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나가 움직였다. 조사관은 잠시 표정을 굳혔다가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절차대로 진행하죠.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문을 세게 여는 소리, 발걸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김소연 씨, 소연아.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고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문틈 사이로 도윤의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창백했고 눈은 붉었고 이마의 거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붙잡힌 채로 소리쳤습니다. 소연아, 그 자료 지연이 준 거 절대 내지 마. 그 안에 그 사람 이름이 있어. 그 이름 나오면 너 진짜 위험해져.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도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고 조사실 안은 더 조용해졌어요. 나는 손끝이 저릿해질 정도로 가방 끈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나오면 내가 위험해진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지연의 자료를 내놓고 공식 절차로 가서 내 무죄를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자료를 숨기고 미나를 통해 외부로 빼돌려 진짜 판을 무너뜨릴 것인가? 조사관이 내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자료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내 인생 전체에 던져진 질문 같았어요. 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 지퍼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퍼를 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지퍼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닿자마자 금속이 내 결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지퍼를 끝까지 열지 않은 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봉투가 있는 곳을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어요. 있다는 걸 확인하듯이요.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소연 씨, 자료가 있습니까? 나는 눈을 들어 조사관을 봤습니다. 그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절차의 눈빛. 그 눈빛 앞에서 거짓말은 위험하지만 진실도 위험하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있어요. 내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잠깐 멈췄다가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정리된 문서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제출해도 되는 건지 법무동행이 온 다음에 절차대로 하고 싶습니다. 조사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반박하려는 듯 했지만 문 밖에서 다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회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조금 가쁜 얼굴, 그러나 눈은 또렷했지요.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나를 보자마자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우리 대학 시절 내가 울며 전화했을 때도 미나는 늘 그랬어요. 울어도 돼. 근데 먼저 사실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나가 조사관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팀 미나입니다. 김소연 씨의 요청으로 대리 동행하러 왔습니다. 절차 안내와 진술 과정에 동석하겠습니다. 조사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행은 가능하지만 조사 속도를 늦추지는 않습니다. 미나는 웃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말만 했어요. 조사 속도는 늦추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술의 권리와 절차의 정합성은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이 내 어깨를 조금 펴줬습니다. 나는 미나에게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나는 내 옆 의자에 앉으며 내게 속삭였어요. 봉투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내 눈을 잠깐 봤습니다.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 대신 미나는 늘 방법을 줍니다. 좋아. 지금부터는 말 조심해. 질문엔 짧게. 내가 아는 것, 내가 직접 한 것, 내가 직접 본 것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소연 씨 계정이 장기간 사용됐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습니까? 미나가 내 대신 한 박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거 제출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물의 범위와 보관 방식, 열람 권한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내부 조작 및 회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조사관이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요? 미나는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김소연 씨는 현재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물은 원본과 사본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사관님, 이 자료를 인사팀 단독으로 보관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안법무 동시 봉인 절차로 가실 겁니까? 조사관은 잠시 말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문 밖에 서 있는 직원에게 낮게 말했어요. 보안팀 불러서 봉인 절차 준비해. 미나가 내 무릎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사관이 말했다가 덧붙였습니다. 좋습니다. 봉인 절차로 진행하죠. 김소연 씨, 자료를 제출하세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의 종이가 내 손에 바스락거렸어요. 이 작은 소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문 밖에서 다시 소란이 났습니다. 방금 들렸던 그 목소리, 도윤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며 끊겼고 누군가가 다급하게 무전으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나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여기까지 왔다고?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바로 다시 단단해졌어요. 미나는 조사관에게 말했습니다. 봉인 전에 저희는 자료의 목록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빨리 끝내자가 들어 있었어요. 미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며 손가락으로 빠르게 넘겼습니다. 미나는 읽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법무팀 사람들은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위험을 찾거든요. 미나의 손이 어느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승객 명단 조회 기록이 있었고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조회 대상의 이름들이 일부 마스킹된 상태로 적혀 있었습니다. 공직자, 대기업 임원, 외국인 VIP 조사관이 말한 그 라인업이 정말로 여기에도 있었어요. 미나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다가 미나의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소연아. 미나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작게 나만 들리게요. 이거 진짜 크다.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미나가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접근 기록뿐 아니라 누군가가 남긴 메모 같은 것이 있었어요. 프린트된 글씨가 아니라 펜으로 쓴 글씨, 짧은 문장들, VIP 3월 2일 KE 탑승 확인, 좌석 변경 필요, 보안 동선 맞출 것, 요청자 전달 팀장 라인, 그리고 마지막 줄이 문제였습니다. 미나의 손가락이 그 줄을 가리켰습니다. 요청자, 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도윤이 그 사람 이름이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이름. 나는 처음에는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눈이 흐려서가 아니라 읽는 순간 내 머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미나의 손가락이 정확히 그 글자 위에 있었고 나는 결국 읽어버렸습니다. 요청자 박준호. 그 이름이 나에게 낯설지 않았어요. 너무 낯설지 않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박준호는 우리 회사 본사 운항본부 쪽에서 내려오는 이름이었어요. 공항에 가끔 내려오면 팀장들도 허리를 숙이고 조종사들도 자세를 고쳐 앉는 사람. 정식 직함을 내가 정확히 외우진 못했지만 다들 박 본부장님, 박 전무님 비슷하게 불렀던 사람.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은 먼 하늘 같은 존재였지요. 직접 대화할 기회는 거의 없고 사진으로만 봐도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요청자로 적혀 있었어요. 조사관이 문서를 보려 몸을 기울이자 미나가 즉시 그 종이를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조사관님, 이 자료는 봉인 절차 이후 열람하시죠. 현재는 목록 확인 단계입니다. 조사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도 그 이름을 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봤어요.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바뀌었어요. 조사관은 펜을 내려놓고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미나 씨, 이 자료는 상부 보고가 필요합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봉인과 사본 확보가 필요합니다. 나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지금부터가 진짜다가 들어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박 전무님께 보고 들어갔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고가 들어갔다.
그럼 이제 그 사람도 안다. 내가 이 자료를 들고 있다는 걸. 미나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아, 이제부터 너는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박준호라는 이름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나 같은 지상직 직원이 이 판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조사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조사관은 전화를 받았고 몇 마디만 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전화를 끊고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지금 조사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쓰러졌다고요? 그리고 지연 씨가 쓰러지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 말이 당신을 더 흔들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박준호가 아니라 박준호 위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내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호 위에가 있다. 그러면 이 판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미나가 아주 낮게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이건 내부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폐가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내 손은 여전히 가방 속 봉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이름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문 밖 복도에서 다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 그리고 다음 순간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숨이 차서 어깨가 들썩였고 얼굴은 이전의 차분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제발 그거 내놔. 너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미나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님 앞을 막았습니다. 지금 무단 출입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팀장님은 미나를 밀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게 마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말했어요. 소연아, 도윤이 지금 구금될 수도 있어. 그리고 너도 곧 체포될 수 있어. 그 자료가 밖으로 나가면 너희 둘 다 끝이야.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이 구금, 내가 체포. 나는 도윤이 떠올랐어요. 외도한 남자, 나를 배신한 남자. 그런데도 그 남자가 지금 복도, 어딘가에서 끌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미움과 연민은 같은 방에 살기도 하니까요. 미나가 내 귀에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흔들리지 마. 팀장 말은 전부 너를 겁주려는 거야. 그런데 팀장님은 또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번엔 겁이 아니라 유혹처럼. 너 도윤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었잖아. 아니야. 이 판만 덮으면 너희 둘은 다시. 그 말에 나는 갑자기 오래전의 나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공항 출발층에서 제복 입은 남자를 처음 봤던 그때. 무사히를 기도처럼 말하던 그때. 하지만 그때 내 손목에 남아있던 지연의 차가운 손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도요.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다시 잘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팀장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뭐야? 나는 숨을 고르고 내 안에 진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이 남의 손에서 굴러다니는 게 싫어요. 그 말이 끝나자 팀장님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팀장님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도윤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는 것이라는 걸. 미나가 조사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보안 호출하세요. 무단 출입 및 조사 방해입니다. 조사관이 무전을 잡았습니다. 팀장님은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내게 마지막으로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너 진짜 후회한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는 숨을 한꺼번에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울음처럼 떨렸어요. 미나가 내 어깨를 감싸듯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 미나는 칭찬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한마디가 내 등을 세워줬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상부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보았습니다. 김소연 씨 안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외부 기관 제출을 준비하겠습니다. 외부 기관이라는 말이 공기 중에 떠올랐을 때 나는 알았어요. 이제 이 일은 회사 안에서 끝낼 수 없습니다. 너무 커져버렸거든요. 그 순간 내 휴대폰에 알림이 또 떴습니다. 발신자 지연. 내용 소연 씨 저 죄송해요. 근데 박준호 말고도 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한.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안. 지연이 쓰러지기 전에 말하려던 이름. 박준호 위에 있는 사람. 한으로 시작하는 사람. 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름이 하나 더 나오면 우리 삶은 또 어디까지 흔들릴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조사실 천장에서 작은 삐소리가 나더니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처럼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소연 씨, 미나 씨, 지금 즉시 7층 회의실로 이동하십시오. 상부 면담 요청입니다. 상부 면담. 미나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위로 올라간다였습니다. 나는 봉투가 봉인되기 전 마지막으로 그 종이들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이 우리 목숨줄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내 뒤에서 조사관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하나만 더. 혹시 윤도윤 씨가 검은 노트라는 걸 언급한 적 있습니까? 나는 그 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노트. 도윤이 예전에 술 기운에 한번 흘린 말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검은 노트만 찾으면. 그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언급한 적 있어요. 조사관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어요. 그 노트가 이 판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데리러 오고 있었어요.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나는 미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내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또렷했습니다. 진실이 무섭다고 해서 진실을 피하면 내 이름이 더 망가질 테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나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7층 회의실 거기서 내가 해야 할 말은 하나야. 뭔데? 미나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시스템을 건드린 적 없다. 그리고 증거는 있다. 그거만. 감정은 나중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 끝에 회의실 문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내가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친절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확인 같았어요. 박준호가 말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김소연 씨,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생각이었습니까? 나는 숨을 들이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박준호의 미소가 아주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죠? 그 질문이
함정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목하는 순간 내가 이 판의 증인에서 공격자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나는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가방 안에서 아주 작게 툭 소리가 났어요. 봉투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지연의 자료 속에는 종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USB, 검은 노트, 그리고 한으로 시작하는 이름.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공항 안에서 회의실이라고 불리는 곳들 중에는 그냥 테이블 몇 개 놓인 방도 있지만 7층 끝 복도에 있는 이 방은 달랐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부터 달랐지요. 그들은 업무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판을 정리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박준호는 우리를 한번 훑어보고 아주 느리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는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내가 위다라는 공기가 섞여 있었어요. 김소연 씨, 이쪽으로. 박준호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냉기가 훅 나왔어요. 에어컨 냉기라기보다 사람들의 긴장으로 식은 공기. 길게 놓인 테이블 끝에 놓인 물병, 그리고 벽면 한쪽에 걸린 공항 운항 관련 도표. 여기서는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정돈된 공간에서는 누군가의 의도가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미나가 내 팔꿈치를 아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호흡이라는 신호였어요.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박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준호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한쪽 옆자리, 테이블을 감시하기 좋은 자리에 앉았지요. 그리고 그 옆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그 뒤엔 인사팀 조사관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딱딱해진 걸 보니 여기서는 조사관도 아래였어요. 박준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소연 씨는 지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시험지의 첫 문장이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그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부터 가늠해야 하는 문장. 나는 미나가 말했던 걸 떠올렸습니다. 짧게, 내가 한 것만, 사실만. 저는 시스템을 건드린 적 없습니다. 박준호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김소연 씨 계정을 썼을까요? 미나가 한 박자 먼저 나섰습니다. 그건 조사로 밝혀질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정황상 김소연 씨 본인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계정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박준호는 미나를 보더니 오히려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이 동행했군요. 좋아요. 절차대로 합시다. 그 말이 이상했어요. 절차대로라면서 왜 본인이 여기 앉아 있지요? 절차는 인사팀이 하는 건데요. 박준호는 이미 절차 밖에서 절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손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똑똑.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을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김소연 씨, 우리 회사는 항공 안전과 고객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객 정보 접근 같은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회사는 즉시 흔들립니다. 그는 회사를 말하면서 나를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박준호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미나의 손이 내 무릎 위에서 아주 약하게 긴장했습니다. 나는 그 손의 움직임을 느꼈고 마음이 더 또렷해졌어요. 박준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가 협조하면 김소연 씨는 피해자로 정리될 수 있어요. 계정 도용 피해, 불가항력, 회사 차원에서 보호.
직무 복귀. 그 말은 달콤했지만 달콤한 말에는 늘 대가가 있습니다. 미나가 물었습니다. 협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준호는 잠시 웃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김소연 씨가 가진 자료를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김소연 씨는 외부에 어떤 진술도 하지 않고 언론이나 외부 기관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확인만 해주면. 그는 말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려 했지만 나는 그 끝을 알고 있었어요. 입 닫아라. 나는 가방 안쪽을 느꼈습니다. 봉투 밑에서 손에 걸렸던 작은 USB. 그 툭 소리. 지연이 남긴 것.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준호 전무님. 직함을 정확히 몰라서 회사에서들 부르던 호칭을 떠올렸습니다. 박준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어요. 직함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 사람에게 중요할지도 몰랐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래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는지였겠지요. 문서에 전무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청자로요. 박준호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변하지 않아서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이름이 그런데 나오면 놀라거나 화를 내거나 부정하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박준호는 이미 준비된 얼굴이었어요. 문서요? 그는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회사에는 수많은 문서가 돌아다닙니다. 누가 누구 이름을 적어 넣는지 그걸 일일이 내가 알 수는 없죠. 미나가 즉시 받았습니다. 그럼 그 문서의 진위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봉인 절차로 확보된 자료는 사본을 만들었고 외부 기관 제출도 검토 중입니다. 박준호의 눈빛이 아주 잠깐, 정말 찰나로 차가워졌습니다. 미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미나는 늘 찰나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부 기관? 박준호가 웃으며 되물었지만 그 웃음은 이빨만 보이는 웃음이었어요. 미나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예. 승객 정보 접근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로 끝낼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박준호는 손가락으로 물병을 돌렸습니다. 병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작은 소리를 냈어요. 미나 씨. 그가 미나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너도 우리 회사 사람이잖아라는 의미를 담은 부름. 회사 밖으로 나가면 김소연 씨는 정말 안전할까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 조사관이 방금 전까지 말했던 그 단어. 회사가 보호해주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사가 아니면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미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밖이든 아니든 법과 절차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정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외부 절차를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박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바꿨습니다. 좋아요. 그럼 김소연 씨가 가진 자료를 내가 직접 보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직접이라는 말이 나를 더 조였어요. 그건 회사 절차가 아니라 그의 손으로 정리하겠다는 말 같았으니까요. 미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봉인 절차 후 열람 권한은 보안팀 법무팀 조사팀 공동입니다. 개인 열람은 불가합니다. 박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나 씨, 내가 개인입니까? 그 한마디가 방안의 서열을 확정했습니다. 조사관이 시선을 내렸고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숨을 삼켰습니다. 박준호가 테이블 위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김소연 씨, 솔직히 말합시다. 당신은 지금 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도 보호도 힘도 없어요. 그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참 조용했어요.
너는 약하다. 를 이렇게 예쁘게 포장할 수도 있구나 싶었지요. 박준호가 다시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대신 내가 정리해 줄게요. 당신은 당신 자리로 돌아가요. 미나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미나의 손목을 아주 살짝 눌렀습니다. 미나의 말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말해야 할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미나의 논리로도 밀어붙이겠지만 내 말의 결로도 나를 시험할 겁니다. 나는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무님이 정리해 주신다고요. 그래요. 그럼 왜 제 이름으로 2010년 말부터 접근 기록이 남아있죠? 박준호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 미세함이 내겐 번개처럼 보였어요. 그건 누군가가 제 이름을 썼다면 그 누군가가 지금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전무님은 회사 신뢰를 말씀하셨죠. 저도 제가 일해온 신뢰가 있어요. 저는 승객들 앞에서 늘 웃었고 규정대로 했고 시스템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박준호는 내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끊지 않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는 나를 마지막으로 말하게 해주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마치 다 말해봐. 그리고 정리해줄게라는 얼굴. 나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더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조용한 정리가 아니에요. 제 이름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사실이에요. 그때 박준호의 옆에 앉아있던 회색 정장의 남자가 아주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 기침은 이쯤에서 끝내자는 신호 같았어요. 박준호는 시선을 옆으로 잠깐 돌렸다가 다시 내게 돌아왔습니다. 김소연 씨,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목소리는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 더 위험할 때가 많아요. 당신이 그 사실을 끝까지 파고들면 당신은 직장만 잃는 게 아니라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가족, 주변, 그리고 당신 전 남편.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도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이마에 거즈, 붉은 눈. 절대 내지 말라고 소리치던 목소리. 박준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도윤 씨는 지금 규정 위반과 기록 조작 시도로 이미 끝에 서 있어요. 거기에 승객 정보까지 엮이면 형사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눈은 넘어가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미나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나의 손이 말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돼.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보안팀 직원이었어요. 그는 박준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준호는 그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하고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소연 씨, 박준호가 종이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회입니다. 나는 종이를 봤습니다. 확인서였어요. 외부 진술 금지, 자료 제출, 회사 내부 절차에 따른 협조. 말은 공손하지만 사실상 침묵 계약이었습니다. 아래엔 빈칸이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을 쓰게 되어 있었어요. 미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명하지 마. 박준호가 미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나 씨도 알잖아요. 서명은 선택입니다. 다만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때 내 가방 안에서 손에 걸렸던 USB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에 남긴 한이라는 글자. 그리고 조사관이 물었던 검은 노트. 도윤이 술 기운에 흘렸던 검은 노트만 찾으면이라는 말.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나의 손이 내 손을 잠깐 붙잡았지만 나는 미나를 봤어요. 미나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나는 눈으로 답했습니다. 증거.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고 검은 USB. 너무 작아서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 줄 몰랐어요. 박준호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내게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죠? 박준호가 묻는 순간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급함이 느껴졌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게 온 자료에 함께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미나가 즉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막았습니다. 접촉 금지입니다. 봉인 절차 대상. 박준호는 손을 거두며 웃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확인해 봅시다. 회의실 한쪽 벽면엔 작은 모니터와 노트북이 연결된 장비가 있었어요. 회의용 장비. 박준호는 보안팀 직원에게 고개로 신호를 했고 직원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나가 즉시 말했습니다. 사본 확보 후 진행해야 합니다.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사본? 좋아요. 그럼 저장 장치를 2개 준비해요. 그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처리해 본 사람처럼 나는 그 사실이 더 무서웠어요.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보안팀 직원이 USB를 꽂으려 했습니다. 미나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내가 직접 꽂아. 손 떠나면 위험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끝까지 밀어 넣었어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작은 창이 떴습니다. 폴더 하나. 이름이 이상하게 단순했습니다. 블랙노트.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검은 노트. 정말로 있었어요. 박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봐요. 별거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가 서둘러 보였어요. 빨리 확인하고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얼굴. 폴더를 열자 파일이 몇 개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텍스트 파일, 엑셀 파일처럼 보이는 목록, 그리고 영상 파일 하나. 파일명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2010년 12월, 2011년 3월, VIP 리스트, 딜리버리, H. 여기서 파일명이 잘려 보였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문제였습니다. H로 시작하는 파일. 지연이 끊어서 보낸 한과 겹쳤어요. 나는 마우스를 잡은 손이 굳었습니다. 미나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열기 전에 화면 캡처부터. 미나는 정말 이런 순간에도 절차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라 회의실 장비의 캡처 기능을 켜도록 보안팀 직원에게 요구했습니다. 직원은 박준호를 바라봤고 박준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캡처가 켜진 상태에서 미나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어. 나는 H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열리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몇 초가 1시간처럼 길었어요. 화면이 깜빡이고 텍스트 창이 떴습니다. 첫 줄. 요청자 최상단 한성. 거기서 또 잘렸습니다. 파일이 암호화된 듯 일부는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로 더 선명한 문장들이 나타났습니다. 승객 정보 조회 요청 라인 박준호 현장 팀장 지상직 계정. 그리고 그 밑 현장 팀장 서명 JH 전달자 지연. 내 심장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단순히 피해자만도 가해자만도 아니었어요. 판 안에서 전달자였고 그 사실을 스스로도 견디지 못해 우리에게 온 거였지요. 박준호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이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정전인가 싶었는데 곧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깜빡임이 누군가의 손길 같았어요. 누군가가 이 화면을 끊으려는 듯한. 미나가 바로 외쳤습니다.
캡처 저장됐죠? 지금 즉시 보안팀 직원이 다급하게 클릭했습니다. 화면 캡처 저장 완료 표시가 뜨는 순간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 말 그대로 검은 화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박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한 겁니까? 그가 소리쳤지만 누구에게 소리치는지도 모호했어요. 보안팀인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상부인지 아니면 그냥 공포 자체인지 미나는 차분하게 그러나 더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끊었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박준호의 눈이 내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협박이 아닌 살기가 느껴졌어요. 김소연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USB 회사 자산입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회사 자산. 그 말은 너에게서 빼앗겠다는 뜻이지요. 미나가 내 앞을 막고 섰습니다. 이건 증거물입니다. 임의 회수는 불법 소지 있습니다. 방금 화면 차단 정황까지 발생했으니 더 이상 사내 처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박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가시죠.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어디로든 끌고 갈 수 있다는 뜻 같아서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회색 머리, 얼굴에 힘이 있는 남자. 그가 들어오자 박준호조차 자세를 고쳤어요. 박준호 위에 있는 사람. 지연이 말했던 위. 그 남자가 천천히 우리를 바라보고 박준호를 한 번 보고 미나를 한 번 보고 마지막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소연 씨.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고 이상할 만큼 친절했습니다. 내 이름이 한성으로 나왔죠? 그가 웃었습니다. 끝까지 보셨군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의 정체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 남자가 말했다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조용히 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그 순간 미나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나의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길이 사라졌다. 하지만 내 가방 속에는 아직 봉인된 종이들이 있었고 캡처가 저장됐다는 말도 들었고 미나는 이미 사본과 외부 제출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작은 증거들을 믿고 버텨야 할까요? 한성이라는 이름이 입안에서 굴러다니지도 못하고 목구멍에 걸린 돌처럼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바뀌는 건 생각보다 빠르더군요. 박준호가 자세를 고친 그 순간 그 자체로 답이었어요. 이 남자가 위라는 것. 남자는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채로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와 공기 흐름이 들어왔어요. 일부러였겠지요. 여긴 내 구역이라는 뜻으로. 그가 천천히 테이블 끝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내 이름이 한성으로 나왔죠? 그 친절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온도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말투인데 말 속에 사람 냄새가 없었어요. 마치 방송국 아나운서처럼 매끈한 그러나 심장에 닿으면 차가운 목소리. 미나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나의 손바닥에서 지금부터 말조심이라는 신호가 전달됐어요. 나는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네. 남자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보셨군요. 그는 박준호를 힐끗 봤습니다. 짧은 눈짓이었는데도 박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여기선 내가 말하지 말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남자가 의자 하나를 당겨 앉았습니다. 박준호 자리와는 또 달랐어요. 테이블 중앙, 누가 봐도 중심. 그는 손을 모아 올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김소연 씨는 억울하고 미나 씨는 절차를 말하고 박준호는 회사 신뢰를 말하고. 그는 잠깐 쉬었다가 내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왜입니다. 왜 승객 정보를 받느냐? 내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미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왜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 제출을 검토하는 겁니다. 사내에서 누군가 원격으로 화면을 끊었습니다. 방금 정황만으로도 증거인멸 우려가 큽니다. 남자는 미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은 늘 정확하군요. 그 칭찬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칭찬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다시 나를 봤습니다. 김소연 씨, 당신은 착한 사람 같아요. 그 말에 내 속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이런 상황에선 거의 순하다의 다른 말일 때가 많거든요. 순한 사람을 다루기 쉬우니까. 남자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조용히 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회사를 방패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방패로 삼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해버리는 사람. 나는 목에 힘을 주고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자는 미소를 유지한 채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성태, 한성태. 지연이 끊어보낸 한의 끝이 드디어 맞춰졌습니다. 한성태. 이름만으로도 어딘가에서 몇 번 들은 적이 있는 이름 같았어요. 본사에서 내려올 때마다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정말 위에 있는 사람들. 박준호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상무, 아니면 전무, 아니면 그 위. 직함이 뭐든 박준호가 허리를 세운 순간 이미 충분했어요.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한성태가 손가락을 가볍게 탁자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요청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박준호가 목적을 만든 건 아닙니다. 미나가 즉시 물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한성태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보안. 그 한 단어가 이상하게도 많은 걸 가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보안이 생명입니다. VIP 동선이 외부로 새면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미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관리와 불법 조회는 다릅니다. 한성태가 미소를 살짝 넓혔습니다. 법은 늘 현실보다 늦죠. 그 말이 너무 당당해서 나도 모르게 숨이 탁 막혔습니다. 법이 늦다는 말은 곧 우리는 법 위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손을 꽉 쥐고 물었습니다. 그럼 제 계정은 왜 썼습니까? 한성태의 시선이 내 손가락 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내 눈으로 올라왔습니다. 눈빛이 차분한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사람을 얼립니다. 현장 시스템은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은 필요할 때는 남겨야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적당히 흩어져야 해요. 미나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범죄입니다. 한성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제 일이죠. 그 말이 회의실 바닥을 쿵 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은 위협이었고 동시에 너희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선언이었어요. 한성태가 박준호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박준호가 사람을 썼고 팀장이 현장을 마쳤고 지연이 전달했고 도윤이 흔들렸죠. 그는 이름들을 나열하듯 말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품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울었다던 도윤. 그 울음이 외도만의 울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럼 도윤은 왜요? 한성태는 아주 잠깐, 정말 잠깐 눈꺼풀을 내렸다 올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짜증이었는지 연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비행기 조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약점이 생기면 조종이 흔들립니다. 그 약점이 생기는 순간부터 관리가 필요해요. 미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리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협박입니다. 한성태는 미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선택지를 준 거죠. 도윤은 선택했고 그 말은 외도까지 한 줄로 묶어버리는 말 같았어요. 외도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누군가가 만든 선택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뜻. 내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분노인지 비참함인지 아니면 이제야 깨닫는 슬픔인지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게도 선택지가 있습니까? 한성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 확인서를 손끝으로 밀어 다시 내 쪽으로 가져왔어요. 종이의 모서리가 내 시야를 긁었습니다. 서명하고 USB 포함 자료는 회사가 회수. 김소연 씨는 피해자로 정리. 직무 복귀. 그리고 윤도윤은 적당히 정리해드립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도윤을 정리해준다는 말은 그가 살 수도 있고 더 망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사람 인생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지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외부로 이미. 미나가 말을 끝내기 전에 회의실 벽면에 있던 전화가 울렸습니다. 고요한 방에 전화벨이 너무 크게 울렸어요. 한성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마디, 그리고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지금 분리 수용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목이 꽉 막혔어요. 분리 수용? 구금 비슷한 절차. 도윤이 정말로 끝쪽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성태가 내게 다시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당신은 사랑했던 사람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이름도 잃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미나가 말했던 문장이 떠올랐어요. 감정은 나중. 그런데 이런 순간에 감정이 나중으로 밀릴까요? 사랑했던 사람과 내 이름이 동시에 흔들리는데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요? 나는 아주 천천히 가방을 만졌습니다. 봉투가 봉인되기 전에 미나가 사본을 확보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화면 캡처 저장도 완료됐다고 했고요.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캡처는 저장됐죠. 미나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장됐어. 그 짧은 확인이 내 등에 기둥 하나를 세워줬습니다. USB 화면은 꺼졌지만 찰나는 남아있다. 박준호 팀장 지상직 계정. 최상단 한성태. 그 줄은 이미 누군가의 눈에 박혔을 겁니다. 그때 회의실 밖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급하지 않고 정확하게 맞춰진 발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며 보안팀 직원이 들어왔어요. 상무님, 법무팀 쪽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외부 기관 제출 예정.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성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 그 한마디에 보안팀 직원의 입이 닫혔어요. 한성태는 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나 씨가 빠르군요. 미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절차를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한성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나도 정식으로 간다는 얼굴.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정식으로 가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정식이란 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김소연 씨는 버틸 수 있나요? 그 말이 내 등을 쓸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래 걸린다. 오래 버텨야 한다. 공항이라는 조직은 오래 버티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미나 손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미나가 내 휴대폰을 잠깐 들고 있었거든요. 미나의 눈이 화면을 보고 순식간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연아, 뭐야? 미나가 화면을 내게 보여줬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는 번호. 내용 캡처 저장됐다는 거 우리도 안다. 밖으로 내보내면 지연부터 사라진다. 내 목이 싸늘해졌습니다. 지연은 지금 쓰러졌다고 했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했어요. 미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협박 문자. 한성태가 미나의 화면을 힐끗 보더니 입가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인정도 부정도 아닌 표정. 하지만 그 표정은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희보다 한 발 빠르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한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을 건드리면 더 큰 일이 됩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만은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사람에게 겁이 아니라 경고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요. 한성태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김소연 씨, 경고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내 자존심을 콕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힘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손에는 권력도 돈도 없어요. 하지만 내 손에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기록, 캡처, 그리고 봉투 속 종이들. 미나가 내 귀에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야. 지연을 먼저 확보해야 해. 지연이 살아있어야 증거가 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가 한성태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저희는 지금 즉시 지연 씨 상태 확인과 보호를 요청합니다. 조사 과정 중 건강 이상이 발생했으니 회사 책임입니다. 그리고 김소연 씨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단독 면담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한성태는 잠시 미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지연을 확인하게 해드리죠. 그 말이 오히려 더 불길했어요. 쉽게 허락하는 건 다른 길을 막아놓았다는 뜻일 때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CCTV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에 한성태가 내 옆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 고개만 조금 돌렸습니다. 윤도윤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한성태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세요. 나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면 함정일 것 같았어요. 대답하지 않아도 함정이겠지요. 하지만 나는 지금 함정을 피하려고만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미나가 내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서명은 마지막까지 밀어. 그리고 우리 지연 만나면 꼭 하나 물어봐야 해. 뭐를? 미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검은 노트 원본이 어디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우리는 의료실 쪽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실 앞에서 멈춰서자
보안팀 직원이 길을 막았습니다. 지연 씨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미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직원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외부 병원으로. 회사 지정. 그 순간 내 등이 얼었습니다. 회사 지정 병원. 그 말은 회사 손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미나가 즉시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소연아, 지금부터는 속도가 중요해.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해. 그때 내 휴대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지연 번호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어요. 검은 노트는 USB가 아니다. 진짜는 공항 안에 있다. 2010년 12월 너희 신혼집 열쇠 복사한 날 기억해?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신혼집 열쇠 복사. 2010년 12월. 그때가 떠올랐어요. 도윤이 회사에서 키가 필요하다면서 내 열쇠를 잠깐 가져갔던 날.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넘겨줬고 도윤은 금방이라 했고 그 금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일지도 몰라요. 미나가 내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또 왔지. 메시지. 나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미나의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신혼집 열쇠? 소연아, 이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협박이야. 너를 흔들려고 과거를 끌어온 거야.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가 선명해졌어요. 진짜는 공항 안에 있다. 검은 노트 원본이 USB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그걸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장소가 공항 아니라면 공항에서 가장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익숙한 장소일 거예요. 나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도윤이 늘 마지막으로 들르던 곳. 비행 전후로 꼭 한 번씩 들렀던 사물함 구역. 조종사 라운지 옆에 개인 락커. 나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응. 검은 노트 도윤 락커에 있을지도 몰라. 미나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가능해. 그리고 지금 도윤은 분리 수용 상태라면 락커는 아직 봉인 안 됐을 수도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끝에서 보안팀 직원 2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이제 여기서 더 움직이지 말라는 걸 몸으로 말하는 걸음. 미나가 내 팔을 당겼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해. 병원으로 가서 지연 확보? 아니면 공항 안에서 검은 노트 원본 확보? 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연이 없으면 증인이 흔들리고 검은 노트가 없으면 판의 뿌리가 숨고 둘 다 중요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한 번 더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도윤 번호였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음성 메시지 알림. 전화를 못하니 남긴 모양이었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들어볼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가 스피커가 아닌 귀에만 들리게 작게 틀어줬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가쁘고 어딘가에서 끌려가며 억지로 남긴 목소리. 소연아 락커 17번 거기 검은 노트 아니 노트 커버 안쪽. 그리고 열쇠 너한테 준 그 작은 열쇠. 제발 병원 가지 마 지연님이. 아 미안해 소연아 미안해. 음성 메시지가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뒤에서 누가 뺏은 듯한 잡음. 락커 17번. 작은 열쇠. 병원 가지 마. 지연님이. 나는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면 늦을지도 모른다는 뜻일까요? 지연이 이미 회사 손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나쁜 뜻일까요? 미나가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소연아, 지금은 노트부터 원본 확보하고 그걸로 지연을 살릴 방법을 찾자. 원본이 있으면 협박이 약해져.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은 내 안에서 이미 났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종사 라운지 쪽, 락커 구역. 그곳은 내게도 익숙했어요. 결혼 전엔 도윤을 기다리며 가끔 들렀고 결혼 후엔 제복수선을 맡기러 오가던 길. 익숙한 길은 빠르지만 익숙한 길일수록 감시도 쉽지요. 우리가 모퉁이를 돌아 락커 구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이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아니었어요. 박준호도 한성태도 아니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다던 지연이 락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키링이 달린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데도 눈은 또렷했습니다. 지연이 우리를 보자마자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빨리. 그 사람들 곧 와요. 락커 17번 열어야 해요. 근데 열면 진짜 끝이에요. 왜 끝이야? 내가 묻자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끝이라는 건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 판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연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내게 내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 씨, 그 노트 안에 당신 결혼식 날 사진도 있어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 그날이 누군가의 기록 속에 있었단 말인가요? 미나가 지연의 어깨를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정신 붙잡아요. 누가 당신을 여기로 보냈어요? 지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시간 없어요. 락커 열어요. 지금.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 빠른 걸음. 미나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어. 지금. 나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열쇠는 작고 그 작은 쇠조각이 너무 무거웠어요. 락커 17번.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꽂는 순간 내 심장이 삑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열쇠를 돌리면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락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검은 가죽 커버의 노트가 보였습니다. 정말로 검은 노트가. 그때 뒤에서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 한성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한성태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한성태가 말했다가 아주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노트는 당신이 볼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내 손은 락커 문에 걸린 채로 멈췄습니다. 노트는 눈앞에 있는데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지연은 내 뒤에서 숨을 가쁘게 쉬었고 미나는 내 옆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선택해야 했습니다. 락커 문을 확 열고 노트를 꺼낼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한성태의 말을 듣고 물러날 것인가.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물러나면 내 이름은 다시 누군가 손에 들어갑니다. 나는 락커 문을 더 열기 위해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락커 문이 더 열리려는 순간 한성태의 그만이라는 말이 공기를 눌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소리라기보다 규정 같았고 규정은 늘 사람 손목을 잡아채지요. 하지만 나는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락커 문이 삐걱 하고 열렸고 그 안쪽에서 검은 가죽 커버가 내 눈앞으로 튀어나왔어요. 마치 오래 숨겨져 있던 숨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처럼. 지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나가 내 옆에서 반사적으로 앞으로 한 발 나섰고
한성태 쪽 사람들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성태 뒤에 남자 둘이 속도를 올렸고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또 겹쳤어요. 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가죽이 차가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살갑 같지 않고 오래된 가죽 가방처럼 건조한 촉감. 그 촉감이 이건 누군가의 손에서 오래 굴러다녔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성태가 가까워졌습니다. 미소는 유지했지만 눈은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어요. 김소연 씨, 그 노트를 들고 나가면 당신은 회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미나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먼저 김소연 씨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이건 자위입니다. 한성태가 미나를 흘끗 보더니 노트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노트에 꽂히는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노트가 무섭다.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힘일지도 모른다. 소연 씨, 열지 마요. 지연이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말과 달리 나를 막지 않았어요. 막는 손이 아니라 흔들리는 손이었습니다. 왜? 내가 묻자 지연은 숨을 떨며 말했습니다. 열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적힌 걸 지우려고 사람부터 지워요. 그 말이 내 목덜미를 서늘하게 했습니다. 지운다는 말이 종이를 지운다는 뜻인지 사람을 지운다는 뜻인지 이 판에서는 구분이 안 되니까요. 한성태가 손을 들어 신호를 했고 그의 뒤에 있던 남자들이 우리 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다가왔습니다. 도망칠 길을 천천히 닫는 걸음. 공항에서 일하면 압니다. 빠르게 달려드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막아오는 게 더 무섭다는 걸요. 사람을 패닉에 빠뜨리지 않고도 잡을 수 있거든요. 미나가 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노트 열어서 사진이든 요청 라인이든 한 장만 잡아. 딱 한 장만. 그게 있으면 밖으로 뺄 명분이 생겨. 나는 노트를 가슴 쪽으로 당겨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죽 커버를 열었습니다. 찰칵. 가죽 커버 안쪽 얇은 비닐 포켓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에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연이 말했던 그 사진. 결혼식 날 사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도윤의 제복, 내 손에 쥔 부케. 내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정말로 웃고 있었거든요. 그 웃음이 진짜였다는 걸 나는 아직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진 아래 포켓의 뒷면에는 펜으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2010년 12월 키카피 완료 계정 확보 완료 대상 KSYON. 내 이름이 저 문장 속에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 속에서 무언가가 퍽 하고 부서졌습니다. 결혼식 날 누군가는 내 집 열쇠를 복사했고 내 계정을 확보했고 그걸 완료라고 적어놨습니다. 내 사랑이 한창일 때 누군가 내 삶의 문을 따고 들어올 준비를 끝낸 거예요. 소연아. 미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도 그 문장을 봤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건 드문데 그날은 흔들렸습니다. 사진 그거 확보해. 지금. 그때 한성태가 소리 없이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가 우리 앞까지 거의 다 왔을 때 나는 노트에서 사진을 빼내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미나는 곧장 자신의 서류철 속 투명 파일에 넣어 접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미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보관을 먼저 합니다. 그만. 한성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있던 남자 하나가 손을 뻗었습니다. 노트를 향해. 나는 반사적으로 노트를 뒤로 당겼고 그 순간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돼요. 지연이 한성태와 그 남자 사이에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마치 부딪히듯 지연의 어깨가 남자의 팔에 세게 닿는 소리가 났어요. 지연, 한성태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위험해지는 목소리. 너 결국 이 선택을 하는구나. 지연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근데 더는 못해요. 그 노트 사람들 인생이잖아요. 한성태가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원래 누군가의 손에 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미나가 내 손목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뛰어. 미나의 손은 작지만 힘이 있었어요. 지연이 몸으로 길을 만들고 우리가 그 틈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한성태 쪽 남자 하나가 지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연의 코트 자락이 잡혔고 지연이 비틀거리며 뒤로 끌렸어요. 지연, 내가 소리치려는 순간 지연이 내게 외쳤습니다. 가요. 지금 가요. 노트만 밖으로. 그 외침이 내 등을 밀었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달렸습니다. 공항 안을 이렇게 달린 적이 없어요. 뛰면 안 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살려면 뜁니다. 규정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요. 미나가 앞에서 방향을 꺾었습니다. 서비스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 승강기 쪽으로 가면 CCTV도 더 많고 보안도 더 많을 겁니다. 미나는 공항 구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야근하며 불평하면 미나는 그 회사는 복도가 곧 법이야라고 했거든요. 서비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자 문은 닫혀 있었고 카드키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미나가 지체 없이 자기 사원증을 찍었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미나가 1층 대신 B2를 눌렀습니다. 주차장 연결 통로. 거기서 밖으로 빠져.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노트를 꼭 껴안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죽 커버가 내 팔에 눌려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현실감을 줬어요. 이건 꿈이 아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증거다. 문득 지연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지금 뒤에서 붙잡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잠깐 멈추면 지연을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멈추는 순간 이 노트는 다시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가겠지요. 미나가 내 얼굴을 보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지금은 지연을 구하려고 멈추면 둘 다 못 구해. 노트가 있어야 지연도 살릴 수 있어.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지금은 울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B2. 주차장 냄새가 확 들어왔어요. 콘크리트 냄새, 기름 냄새, 먼지 냄새. 새벽인데도 차량 몇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손목 시계를 보듯 하더니 내 휴대폰을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해. 뭘? 외부로 보내. 캡처 파일과 사진. 그리고 너가 들고 있는 노트가 원본이라는 걸 알릴 사람. 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구에게? 외부 기관? 경찰? 언론? 하지만 미나는 망설임 없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외부 기관 접수도 동시에. 미나는 내 손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겨야 한다는 뜻이었겠지요. 나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참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검은 노트 커버 안쪽에 적힌 문장. 키카피 완료 계정 확보 완료 대상 KS윤. 그 한 줄이 내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조용히가 아니라 드러나게입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두 명,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확히 알고 오는 걸음. 우리를 찾았다는 뜻이었어요. 미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왔네. 나는 노트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눈이 주차장 기둥 뒤에 세워진 차량을 봤습니다. 익숙한 차, 도윤의 차였어요. 도윤이 결혼하고 나서 샀던 그 은색 세단. 지금은 내가 타지 않으니 도윤이 가져갔던 차. 그 차가 왜 여기 있지? 그 차 옆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후드 모자를 눌러 쓴 남자.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거즈를 붙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흔들리던 눈이 아니라 결심한 눈. 도윤이 우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기, 빨리. 미나가 나를 밀듯 끌고 차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빨라졌고 누군가 멈춰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시동은 이미 걸려 있었어요. 너 어떻게 해?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도윤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타. 미나가 뒷좌석에 앉아 문을 닫자마자 외쳤습니다. 빨리 가. 도윤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급히 움직이며 주차장 통로로 튀어나갔어요. 뒤에서 다른 차량이 따라붙는 듯 헤드라이트가 번쩍였고 경광등은 없었지만 그 속도는 분명 추적이었습니다. 나는 뒷좌석에서 노트를 품에 안고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를 미워했는데 지금은 이 남자가 우리를 살리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하지요. 믿음이 깨진 사람을 다시 믿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니까요. 차가 램프를 올라 공항 외곽도로로 빠져나갈 때 도윤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소연아, 지연은? 나는 목이 막혔습니다. 잡혔을지도 몰라. 도윤의 손이 핸들 위에서 더 세게 굳었습니다. 그럼 더 빨리 해야 해. 미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숨겨둔 곳. 아니, 우리가 숨겨둔 곳. 우리? 도윤이 한번 백미러로 나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이제는 다 말해야 한다는 눈. 검은 노트 그거 원본이 아니야.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뭐?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표지야. 진짜는 노트 커버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커버 밑에 숨겨진 얇은 판. 거기 안에 마이크로 SD가 있어. 미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USB보다 더 작게 숨겼다는 거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찾는 거야. 나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가죽 노트로 보였는데 그 안에 더 작은 진짜가 숨어 있다니. 마치 우리 결혼이 겉보기엔 행복했는데 그 안에 이미 복사된 열쇠와 계정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요. 도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연아, 나 너한테 외도한 거 변명 안 할게. 근데 그 시작이 내 욕심만은 아니었어. 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들어야 했어요. 이제는 감정만으로 살 수 없는 판이 되었으니까요. 한성태가 나한테 처음 접근한 건 2010년 말이었어. 결혼 준비할 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규정 위반 한 번 했고 그걸 잡고 들어왔어. 너 혼자 끝내고 싶으면 내 주변을 지켜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뒤에서 타이어 마찰 소리가 났어요. 추격 차량이 더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미나가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붙었다. 좌회전으로 빠져. 도윤이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가 흔들렸고 내 품의 노트가 가슴을 때렸어요.
그 충격이 마치 과거의 충격 같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인생이 이렇게 흔들려 왔다는 사실. 도윤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작은 열쇠 기억나지? 내가 내 서랍에 넣어뒀던 거. 나는 머릿속을 뒤졌습니다. 작은 열쇠, 키링 달린 열쇠, 신혼 때 서랍에 넣어두고 잊었던 열쇠. 도윤이 음성 메시지에서 말했던 그 열쇠. 기억나.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게 있어. 미나가 물었습니다. 뭐를?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혼집 안이 그때 내가 몰래 계약해둔 작은 창고.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창고? 응.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 거기 내가 진짜 사본을 숨겨뒀어. 그걸 꺼내면 이 판은 회사 안에서 덮을 수 없게 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하면 너가 위험해질까봐. 근데 이미 위험해졌잖아. 이제는 같이 버텨야 해. 차는 어둠 속 도로를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 공항 주변 외곽의 낮은 건물들이 스쳐갔어요. 라디오에서는 새벽 뉴스가 흘렀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더 큰 뉴스가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한 골목으로 차를 밀어 넣었습니다. 낮은 창고들이 줄지어 있는 곳. 철문, 번호, 낡은 간판. 그는 차를 급히 세우고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여기야. 내려. 미나가 먼저 내렸고 나는 노트를 품에 안고 내렸습니다. 도윤이 철문 앞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다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그 작은 열쇠, 너가 가지고 있어. 나는 가방 속을 뒤졌습니다. 오래전 습관처럼 넣어둔 작은 키링. 손끝에 걸렸어요. 나는 열쇠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이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오래 묵힌 비밀 냄새. 도윤이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다 켜졌고 작은 창고 안에 선반 하나와 플라스틱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선반 아래 가장 깊숙한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자 그 안에 작은 방수 파우치가 있었고 도윤이 그걸 조심히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사본. 파우치를 열자 마이크로 SD 카드 몇 개, 그리고 인쇄된 문서 묶음, 그리고 또 다른 USB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 검은 테이프로 적힌 글씨, 블랙노트 풀. 미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거면 끝낼 수 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급하게 멈춰서는 소리, 문을 세게 여는 소리. 미나가 창고 입구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찾아왔다.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시간 없어. 그때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한성태가 아니었어요. 박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도윤, 김소연, 여기까지 오게 만들지 말자. 문 열어.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박준호가 직접 움직인다는 건 한성태도 뒤에 있다는 뜻이겠지요. 도윤이 나를 봤습니다. 미나가 나를 봤습니다. 내 손에는 검은 노트가, 도윤 손에는 풀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발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진짜 선택해야 해. 창고 문은 얇고 우리는 셋이고 밖은 여러 명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손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창고 뒤 비상 통로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끝을 보겠다고 버틸 것인가?
박준호가 밖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열어. 지연 살리고 싶으면 그 한마디가 내 몸을 얼려버렸습니다.